글루코스에서 인산기가 붙습니다. 헵소키나제라고 합니다. 인산기가 붙고 그 다음에 프룩토스로 바뀌어요. 요까지는 요거는 뭐냐면 요거는 알도스입니다. 알도스가 케토스로 바뀌어요. 처음 따라오세요. 프룩토스 6P가 되고 그 다음에 뭐가 있나 하면 프루토스 BP가 돼요. 비스포스파이드가 되고 프루토스 비스포스파이드는 알돌 분해 효소에 의해 갖고 요게 두 동강 납니다. 두 동강 나면 뭐가 되느냐 하면 글리세르 3포스파이드가 되고 DHAP가 됩니다. 글리세르 3포스파이드는 BPG가 되고 BPG는 3PG가 되고 3PG는 2PG가 되고 2PG는 PEP가 되고 PEP는 피루브레이트가 돼요. 자, 잘 들었어요? 이 방향이 여기서 또 요 사이는 아이소머라이즈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네, 됐습니다. 그러면 요렇게 되는 과정을 뭘 하냐면 글리콜리시스라고 그래요. 요게 바로 해당 작용입니다. 당분을 분해한다 그래서 글리콜리시스. 자, 그 다음에 반대, 이건 색깔로 구분해야 돼요. 이렇게 까만 화살표로 내려오는 걸 글리콜리시스. 자, 지금부터 한번 해보세요. 지금부터 반대로 올라갑니다. 피루브레이트에서 이렇게 올라가면 돼요. 예, 여기서부터 틀립니다. 기본적으로 효소를 섞던 걸 다시 쓰면 좋은데 굉장히 효소를 만들기 어려운데 요것은 뭘로 가야 되느냐 하면 우회로로 가야 됩니다. 요것부터 다릅니다.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가서 먼저 뭐로 가냐면 요거에 옥살로 아세테이트로 갑니다. OAA, 옥살로 아세테이트입니다. 네, OAA로 가고 OAA에서 피루브로 갑니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가요. 동일한 효소입니다. 요렇게 갈 때는. 요거는, 그래서 나 나중에 다 해줄게요. 요렇게 가고, 무슨 이야기냐면, 늘어올 때 카운트 해보면 10개 효소입니다. 요렇게 늘어오는 효소가 10개입니다. 올라가는 효소가 14개입니다. 올라가는 과정이, 잘 들었어요? 이름이 다릅니다. GLU. 글루코 네오제네시스입니다.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생화학적이 올라가는 길, 내려가는 길인데 7개 효소를 동일하게 쓰고 7개 효소는 공통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어디 하나인데,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여튼 7개가 공통이고, 카운트 해보세요. 요게 다른 효소입니다. 그 중에서 컨트롤 포인트가 어딨냐 하면, 요 물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냐 하면, 이게 이제 에너지 차인데, 요까지 오면, 요것은 다른 길로 빠질 수가 있어요. 근데 요거 오면 무조건 일로 내려가야 돼요. 그 다음에, 자, 이거 무슨 이야기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요것이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잖아요. 미토콘드리아가 들어가고 나서, 자,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들어갔어요. 이게 미토콘드리아 아닙니다. 이게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들어왔어요. 피루브레이트가 들어와요. 자, 요 과정이 가장 핵심입니다. 피루브로 들어와요. 베이트 들어와갖고 아세틸 COA로 바뀌는데 우리 포유동물은 요렇게 가는데 자, 이게 미토콘드리아인데 이 아세틸 코 엔자임 A가 이게 놀라운 게 우리가 프로테인도 최종 분해되고 아세틸코에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들어오냐면 팻 엑시도가 들어옵니다. 패티 엑시드.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우리가 삼겹살 많이 먹잖아요. 많이 먹으면, 딱 뭐냐면, 요까지만 가주면, 전부 다 뭐냐면, 단백질은 뭐가 아세틸콜린에 무슨 이야기냐면, 요 길만 있으면, 우리는 고구마, 감자, 밥을 안 먹어도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글루코스를, 자, 무슨 말이냐면, 이 과정이 뭐냐면, 글루코스를 새롭게, 네오제네시스 합니다. 이게 어디서 하느냐면 주로 간에서 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세포가 포당을 안 먹어도 탄수화물 섭취 안 해도 단백질하고 지방으로 갖고 이렇게 가면, 자, 요거는 양방향입니다. 요렇게 가서 요 길로 가갖고 요 길로 따라가면 돼요. 파란색으로 따라가면 글루코스 돼요. 네, 글루코스 됐죠? 문제 없어요. 요거는 실제로 박테리아들이 이렇게 살아가요. 상당히 많은 그 생명체들이 탄수화물 하나도 안 먹어도 돼요. 근데 잘 들었어요. 우리 포유동물, 인간은 탄수화물 안 먹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죽어요. 왜 그러냐 하면, 바로 요게 인간한테 허용이 안 되어 있습니다. 요게 뭔가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우리 그러니까 뭐냐면, 탄수화물 안 먹으면 요게 안 생깁니다. 간단히 말하면. 피루베이트 안 생깁니다. T사이클 안 돌아갑니다. 다시 말하면, 프로테인하고 지방만 먹어갖고 다시 이렇게 탄수화물, 글루코스 만들면 되는데, 다른 거는 다 되는데, 길이 다 연결되어 있는데, 딱 한 길이 끊어져 있습니다. 비가역입니다. 이게 가장 생물학에서 교과서에 항상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포유동물의 가장 유니크한 놀라운 특징이, 이 효소가 없는 겁니다. 이 효소가, 박테리아는 있는데, 우리는 없습니다. 끊어진다 아닙니다. 비가역입니다. 그래서, 요소, 피루브레이트에서 일로 가는 과정이 그만큼 결정적입니다. 야, 그 다음 됐고. 자, 요렇게 된 요거에서, 자, 모든 게 나오는 것을 보여주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부터 이제 아미노산 20개 어떻게 관계하는지 금방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미노산은 기원이 한 5개나 됩니다. 첫 번째 아미노산이 나온 게, 지금 시간 없는데 좀 빨리 해야 된다. 리보스 5포스파이드에서 나오는 아미노산이 히스티딘입니다. HIS입니다. 일단 적었어요. 첫 번째 기원. 요거는 히스티딘은 바로 요 5, 요거 뭡니까? 혹시 아는 사람? 또 모르지, 공부안 해갖고. 요게 리보스입니다. 리보스 5포스파이드. 5탄당에서 나옵니다. 저 리보스는 뒤에 설명돼.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리보스는 어디서 갈라지느냐 하면, 다시 이어서부터 다시 설명돼야 됩니다. 그건 지금 원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지금 다 암기되어 있는데, 요거서 5탄당 인산회로를 돌아갖고, 5탄당 인산회로의 중간 결과가 뭐냐면 리보스당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글루코스에서 나옵니다. 뭐가? 바로 DNA, RNA 그 백본 구조가 글루코스에서 나온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요 과정이 생물학 전부 다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자, 단백질은 중요한 거 다 알죠? 아미노산 중요한 거 알죠? 아미노산 20가지 중에 한 가지 했고, 두 번째가 뭐냐 하면 3PG에서 나옵니다. 바로 요거서 아미노산이 나옵니다. 요거에서. 예, 3PG에서. 3PG에서 아미노산 나오는 게 바로 뭐냐 하면 뭐겠어요? 세린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시스테인이 나옵니다. 글리신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 하면 포스포에놀 피루브레이트 어디 있죠? 요수 나옵니다. 놀랍잖아요. 우리의 단백질 아미노산의 뿌리가 이겁니다. PEP하고 두 개가 결합합니다. 뭐냐 하면 에리스로포포스파이드. 이거는 5탄당 인산회로에서 나옵니다. 이게 두 개 결합해서 나온 아미노산이 뭐냐 하면 저겁니다. 페닐알라닌, 그 다음에 티로신, 그 다음에 트립토판입니다. TRP. 요 세 개가 이어서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렇게 적지 말고, 공간 활용, 이렇게 안 해도 돼요. 내가 여기서 그냥 적어주면 돼요. 중요하니까. 자, 지금까지 했던 거 한번 해보세요. 이게 회로를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처음에는 이어서 안 나옵니다. 맨 처음에 나오는 게, 3PG. 히스티딘은 빼버리고, 요소 다 나옵니다.
요소 그대로 적어주세요. 뭐에서 나오는가 하면 아니지 3PG. 3PG에서 뭐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세린, 시스테인, 글리신. 그 다음에 PP에서 PP 플러스 E4P 요거 두 개 결합해서 나오는 거가 이것도 옛날에 다 했습니다. 아침에. 요게 바로 뭐냐 하면 바로 우리 감정의 물질들입니다. 누로사이언스가 여기 연결됩니다. 신경전달 물질이 여기서 나옵니다. 바로 페닐알라닌은 아닌데 바로 티로신. 티로신이 바로 뭐죠? 티로신에서 TRY 티로신. 예, 티로신에서 뭐가 저거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 다 여기서 나와요. 그 다음에 트립토판에서 바로 세로토닌이 나옵니다. 여기서 나오고. 그 다음에 어디서 나오냐면 피루베이트에서 나옵니다. 피루베이트 나오는 게 바알린, 예, 발루알. 예. 그 다음에 또 해야 되는 게 피루브레이트에서 그렇게 나오고, 자, 가장 중요한 거. 자, 이렇게 가서 어떻게 되죠? 쭉쭉 가서 알파 케토 글루타레이트 있죠? 스트레이트 다음에 쭉쭉 아이소스트레이트, 알파 케토 글루타레이트, 그 다음에 숙신을 쭉 하고 뭐냐면 OA, 옥살로 아스테이트입니다. 야들이 엄청 큰 일을 합니다. 자, 그거 해줄게요. 알파 케토 글루타레이트에서 나오는 아미노산은 4종류가 나옵니다. 뭐냐면 알파 케토 글루타레이트 곧장 나오는 게 글루탐산이 나옵니다. 글루탐산에서 뭐가 나오냐 하면 글루타민에서 프로린, 그 다음에 아르기닌, 요 4가지가 나옵니다. 옥살라데. 자, 이거 빨간 거 적겠습니다. 글루타민에서 뭐가 나오느냐 하면 퓨린이 나옵니다. 퓨린기 알죠? 퓨린기가 바로 뭐냐면 아데닌, 구아닌이 이어서 만들어집니다. 일부. 예. 진짜 중요하죠. 예. 그 다음에 옥살로 아스테이트는 5개 아미노산이 나옵니다. 옥살로 아스테이트에서 5개 아미노산이 뭐냐 하면, 먼저, 야는 중간이 아스파라테이트가 됩니다. 아스파라테이트에서 아스파라테이트 쭉 나오는데, 아스파라긴, 그 다음에 니신, 그 다음에 메치오닌, 그 다음에 트레오닌, TRP입니다. 이거 TRP가 트립토판이고, 요거는 뭐냐면 트레오닌입니다. 스페링 잘 알죠? THR입니다. THR에서 뭐가 나오느냐 하면, 이소루신이 나와요. 5개. 5개, 4개, 그 다음에 요거 하고 다음 20개 딱 됩니다. 깡그리 다 나옵니다. 얼마나 더 중요한 거는 이 ASP야말로 바로 그 뭡니까? 저거 UCT, 시토신, 우라실, 티민이 다 여기서 나옵니다. 예. 이제 여러분들 생물학 끝났다는 걸 이제 이해를 하실 겁니다. 이거 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이까지 가는 일사천리로 갑니다. 예. 엄청난 이야기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가 했던 게 이제 드디어 여러분들 아미노산이 뭐고 다 알아요. 이 아미노산 만들어졌으니까 이제 DNA하고 연결해갖고 아미노산 tRNA 불러갖고 리보솜에서 탁 붙이는 수들이 강했잖아. 그럼 너무 간단해요. 사실은 그건 간단해요. 후손 유전화까지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20개 아미노산 일단 암기를 하고 들어봅시다. 근데 아미노산이
이 분자 구조를 모르고 개사슬 분자를 모르고는 그 작용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미노산에 가장 간단한 것부터 하면 뭐냐 하면 글리신, 내가 저 암기했던 게 이렇습니다. 글리신부터 읽겠습니다. GLY 가장 간단한 아미노산 GLY입니다. 글리신이고 두 번째가 알라닌입니다. ALA입니다. 얼마나 간단한가. 이때 이제 드디어 박문호 박사가 만든 기억법 뭐죠? 대칭화, 모듈화, 순수화. 그래서 이 20개를 미리 말씀, 20개를 어떻게 분해하셔야 되느냐 하면 20개의 아미노산을 어떻게 분해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제가 2, 그 다음에 4, 4, 그 다음에 5 해보세요. 얼마인가? 2, 4, 4, 5, 20이죠. 딱 이렇게 분해된다고 알았어요. 순서에 보시면 뭐냐면 대칭을 맞추고 이번에 요 20개 암기하는 걸 요대로 하시면 여러분들 1시간 내에 20개 다 암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통해 갖고 여러분들 박문호 박사 대칭화, 순수화, 모듈화 이것들이 얼마나 파워풀한 걸 보시라는 거예요. 나도 그 전에 조금 암기를 했는데 조금 자꾸 그랬어요. 근데 이번에 다시 해봤더니 이 방식이 가장 최고 좋아요. 글리신하고 가장 간단한 거예요. 글리신이 가장 간단해요. 가장 간단하다 보니까 개사슬, 제가 미리 말씀드린 아미노산 분자 구조를 알죠? 아미노산 분자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C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 C에 NCC 백본 구조에 요렇게 카르복실기가 이렇게 붙었어요. 붙은 요걸 작용기라고 합니다. 작용기에 붙었던 요 카본까지 작용기에 들어가고 요 카운트 해갖고 첫 번째 만나는 요 카본을 생화학자들은 알파 카본이라고 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알파 카본. 그 다음에 요 앞에는 뭐가 붙나 하면 아민기가 붙는데 요게 2개를 붙을 수도 있고 3개를 붙일 수도 있어요. 뭐냐면 요거에도 요렇게 붙일 수도 있어요. 요게 떨어져 갖고 앞에 갈 수도 있고 그거 상관없어요. 일단 용액 상태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게 일단 요렇게 보는 게 좋아요.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잘 뜨세요. 모든 아미노산 20개는 요게 동일합니다. 동일한 걸 이야기할게요. 지금 요거에 까만색으로 쓴 거는 완전히 동일합니다. 요 까만색으로 썼는 거는 파란 거하고 요 구조는 요거는 20개 아미노산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건 암기할 필요 없어요. 이건 백본 구조예요. 유일하게 다른 거는 요거에 붙었는 요걸 개사슬이라고 하고 요걸 R로 그냥 약자로 적습니다. 그래서 이게 20개의 요거만 다릅니다. 그러면 요게 이름을 붙이고 요거 하는 거예요. 글리신 같으면 요 안에 요게 글리신 같으면 어떻게 되냐면 요걸 글리신으로 이렇게 표현하면 R 개사슬은 뭐냐 하면 가장 간단한 양성제 하나만 붙은 거예요. 수소는 하나만 온 거예요. 내가 이렇게 적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점선에 해당되는 게 요겁니다. 그럼 적어야 될 거 글리신 적고 자 지금 빨리 하겠습니다. 어떻게 됐나? 요게 글리신입니다. 네. 두 번째 알라닌은 뭐냐면 요거에 C가 오는데 C 하나만 적으면 다 맞춰보세요. C 하나만 있으면 뭘 적어야 되겠어요, 요거에. 예, 팔이 4개니까 하나 있으니까 팔이 3개밖에 없죠. 양성제 3개 오는 거예요. 요게 알라닌입니다. 이게 책을 읽어보면 최근에 제가 고급 생학책을 봤더니 이런 문장이 나와요. 알라닌은 개사슬이 가장 짧기 때문에 단백질이 막 우겨졌을 때 어떤 틈새로도 다 들어갈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이 구조를 모르면 그 말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해요. 이게 팔이 가장 짧기 때문에 단백질이 이게 몇 개 모여요. 아미노산이 1000개씩 모이잖아요. 그럼 막 입체적으로 구슬을 만들어 막 어겨지잖아요. 어겨져 틈새가 막 생기잖아요. 근데 팔이 긴 그 아미노산은 못 들어가요. 이걸로. 팔이 짧은 거는 틈새 다 몇 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백질이 아미노산이 중간에 글리신이 많이 들어가는 단백질을 보면 뭘 짐작할 수 있어요? 빈 구멍이 적겠다 이렇게 짐작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개사슬을 반드시 암기하라는 거예요. 암기하고 나면 단백질 딱 보는 순간, 서열 딱 보는 순간, 대충 이 단백질은 대략 어떤 특성을 가질 거라는 감이 딱 와버려요. 이게 엄청난 지식이에요. 자, 그 다음 이거는 전기를 안 뗐잖아요. 그러니까 전기 안 뜨는 거는 뭐냐면 안으로 들어가요, 주로.
전기를 띠는 거는 물하고 인터랙션이 있다면 바깥으로 돌아요. 교사서를 알면 생각 거의 반이 끝납니다. 예. 이거 딱 하고, 이거 딱 알고 나면, 자, 요거 이제, 요게 2입니다. 그 다음 4에 해당되는 거 하겠습니다. 4에 해당되는 거. 4부터 어렵습니다. 요거는 내가 우리 회원들한테 알기가. 센서 있는 팬티를 입었다. 그렇게, 센서 팬티. 평생 안 입을 거예요. 아주 센스 있는 팬티를 입었는데, 아주 에로틱하게 내가 센스 팬티인데, 평생 안 잊어버릴 거예요. 근데 센서는 뭐냐면 S잖아요. 세린. 그 다음 C는 시스테인, 센서. 펜 할 때 P잖아요. 그 다음 페닐 알라닌, T는 티로신. 그렇게 암기했어요. 평생 안 잊어버려요. 센스 팬티. 자, 그러면 이쪽에 세린, 그 다음에 센스 시스테인, 그 다음에 펜 할 때 페닐 알라닌, 그 다음에 T 할 때 티로신, 센스 팬티. TRY입니다. 됐어요. 자, 이제 써보세요. 무슨 법칙? 순서의 법칙. 대칭 맞추고 순서. 내가 어떻게 보세요? 대칭화 했다는 말은 뭐냐면, 요거에 들어가는 이 4개의 아미노산의 첫 번째 요거에, 첫 번째 다 동일하게 뭐가 나오냐면 CH2가 나와요. 그렇게 대칭화시키는 거예요. 요거는 뭐냐면 가장 간단한 걸 찾아냈고, 요거는 무조건 그러니까 CH2를 적어주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간단한, 이게 대칭합니다. CH2. 안 잊어버려요. 자, 그 다음 1로 갈수록 복잡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이게 순수합니다. 그러면 세린이 가장 간단하다는 거예요. 가장 간단한 게 뭐냐면 놀랍습니다. 이거는 무지하게 자주 나옵니다. 세린하고 트레오닌은 거기다가 인상기가 붙는 히스톤 코드, 히스톤 8 내가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히스톤 그 8, 아미노산이 한 20개입니다. 거기에 세린하고 트레오닌에 전부 다 인산이 붙습니다. 왜 붙는가? 개사슬 구조를 하면 금방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산성물질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양성자 빠져나가면 8이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렇게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가 뭐냐면 그래. 아이고, 허리 조심하세요. 너무 무겁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자, 시스템, 분자식 암기할 필요 없습니다.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펜 놓고 한번 들어보세요. 요거하고 요거의 대칭입니다. 딱 하나만 다를 뿐이에요. 그러면 요거하고 요게 형제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사이드 지식이 하나 있습니다. 20개 아미노산 중에 황이 들어가는 아미노산 딱 2가지밖에 없습니다. 시스테인하고 메치오닌입니다. 그럼 여기 황이 들어간다는 말이요. 황을 집어넣어 보세요. 완벽하게 대칭인데. 황하고 누가 사촌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수없이 강조했죠. 산소하고 형제라고 그랬잖아요. 산소 대신 황을 집어넣으면 돼요. 그게 바로 시스테인이에요. 암기할 필요도 없어요. 대칭 법칙. 예. 됐죠? 그러면 이거는 이항화 본도를 해갖고 생각 좀 많은 사람은 황이 들어가면 고무 타이어가 되게 탄탄합니다. 여자들 일본말로 고대라 그러잖아요. 머리 이렇게 뽀글뽀글 하면 왜 그대로 있느냐 하면 이쪽에 젤라틴이라는 아미노산 단백질이 있습니다. 그 아미노산 중에 황이 있어요. 황이 2개가 결합하면 이 황화 본도로 공룡이라는 단단한 황의 브릿지 다리를 놔요. 그러면 이게 안 풀어져요. 여러분들 이 고대하는 거 머리 이거 웨이브 만드는 것도 단백질 아미노산 모르면 아미노산 괴사슬 이거 모르면 이해 못해요. 아시겠어요? 예. 생물학의 반입니다. 이 괴사슬 하는 게. 예. 자, 그 다음에 요거는 페닐알라인은 이게 요술 램프가 달렸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요거에 램프가 달렸어요. 요까지는 같은데 요거에 벤젠고리가 달렸어요. 예. 그러면 벤젠고리 그냥 이거 알잖아요. 카운트 해주면 돼요.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요거 그릴 수 있으면 이거는 암기할 필요도 없어요. 대칭 법칙. 티로신은 어떻게 됐나 하면 요거에다가 꼭지가 하나 나왔어요. 꼭지가 딱 하나 나오는데 얼마나 이렇게 대칭 순서를 맞춰놓으면 암기할 필요 없다는 걸 여러분들 동의할 겁니다. 완전히 같아요. 딱 하나만 달라요. 뭐가 다르겠어요? 요거만 달라요. 요거만. 요거에 요렇게 나와 있고 요거에 OH가 붙은 거예요. 예. 암기할 필요 없죠? 이게 바로 대칭화 순서와 모듈화의 파워풀한 겁니다. 암기할 필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4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또 암기할 필요 없어요. 대칭으로 맞춰놨어요, 제가. 뭐냐 하면, 아스파라테이트, 그 다음에 아스파라긴, 그 다음에 글루타메이트, 그 다음에 글루타민입니다. 이 4가지는 뉴로사이언스에서 엄청 중요합니다. 특히 2가지. 알죠? 예. 요 한꺼번에 암기하시죠. 완전히 같은 계열입니다. 예. 같은 계열인데 어떤 식으로 되어 있나 하면, 요거는, 요것도, 요거 2개가 대칭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무조건 CH2가 옵니다. 첫 단계는 다 동일해요. 전부 다 CH2가 옵니다. 그냥 한꺼번에 다 해주세요. 이건 너무나 간단해요. CH2가 오고. 그 다음 단계에 뭐냐면, 이거는 곧장 C가 옵니다. C가 오고, 여거의 겨사슬에 이게 옵니다. 놀랍죠? 요렇게 옵니다. 지금 요 했던 거 계속 나오잖아요. 요거. 카르복실기가 옵니다. 그 다음 요게, 그러니까 요게, 자, 이게 산성물질이라는 걸 다시 설명드릴게요. 여기 원래 요렇게 있습니다. 요렇게 있다가, 요게 양성자가 빠져나갑니다. 요게 양성자가 빠져나가면, 요거 전자를 하나 놔두고 가기 때문에, 요렇게 됩니다. 그럼 양성자를 방출했기 때문에 이 물질은 뭐죠? 산성물질이 되는 거죠. 아시겠어요? 됐죠? 그 다음에 요거는 아스파라긴 N 하면 아민기입니다. 용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 산소는 이중계라는 건데 요게 뭘로 바뀌느냐 하면 질소로 바뀝니다. 아민기 NH2로 바뀝니다. 요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암기할 수 있게 내가 만들어줬잖아.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글루타메이트는 산성입니다. 예, 글루타민, 아스파라긴, N이 붙인 거는 전부 다 아민을 말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암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대칭화 순수화를 한 몇 년만 숙달하고 나면요, 나중에 암기할 대칭이 다 보이기 때문에 암기가 그냥 돼버립니다. 예. 자, 요것은 또 한 가지 뭐냐면, 요것서 달라지는 거는 요게 하나씩 더 있습니다. CH2가 요것도 하나씩 더 있습니다. 요거 해놔놓고는 동일합니다. 요렇게 하고, 요거에 C가 따로 붙습니다, 또. 요거에, 요렇게 붙고, 요렇게 붙고. 동일하게 요거는 아민기가 치환합니다. 예, 얼마나 아름다워요. 자연은 그냥 만든 거 아니에요. 대칭이에요, 대칭. 살짝 바꾸는 거예요. 응? 아, 그래. 아민 바꿔야지. 예. 요 아민 바꾸는 요거가 바로 여러분들 아데닌, 구아닌, 시토신, 티민 만들 때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스파라테이트가 들어갑니다. 전부 다. 그래서 요거 다 알고 나면 그 다음 요거 자동적으로 암기가 되고 그 다음에 DNA, RNA가 그 다음 만들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생물학 끝납니다. 생물학 끝납니다. 저한테는 생물학 20시간이면 끝납니다. 요 방식대로 하면. 10년 안 해도 됩니다. 네. 단 조건이 뭐냐면 질문하지 말라는 거예요. 질문하지 마세요. 그 자리에서 암기하세요. 네. 한 달 동안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암기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물학이 다 보입니다. 네. 요거에 아민기가 붙습니다. 네. 됐죠? 내가 언제 생물학 박사하고 무슨 토론하는데 자기도 학교 다닐 때 이렇게 공부 안 했대. 대학 박사과정 할 때까지도 이렇게 암기하라고 어느 교수도 이야기 안 했대요. 그러니까 하나도 지금 내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다 암기되느냐고. 자기는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다 잊어버렸지. 암기 안 했으니까 아예. 생물학 박사도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오늘 이 모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4사 끝났습니다. 55. 자, 55. 55부터 어렵습니다. 요까지는 센서 팬티로 끝났고, 요거는 암기할 필요 없고, 요거는 좀 암기해야 됩니다. 요 5가지는 뭐냐면, 발트 누리아로 암기했습니다, 제가. 찾다가 안 되고. 발트는 뭐냐면, 발린 트레오닌. 누리아는 내가 좋아하는 뇌과학자, 신경심리학이라는 그 학문을 만든 그 모스크바 대학의 바로 누리아라는 그 누리아를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올리버 섹스잖아요. 혹시 압니까? 그런 걸 좀. 그 누리아 이름을 붙인 거야. 그래, 발트가 저 북유럽이잖아요. 발트에. 그러니까 러시아에 해갖고 발트로 붙였고, 누리아는 내가 아는 사람이니까 붙였고, 그럼 저는 알아요. 발트 누리아. 평생 안 잊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또 누리아 또 공부하고 싶어지잖아. 예.
그래요? 그래서 발터, V, 그렇지, L이지. 내가 오늘 사실 기분이 좋아하는 게 우리 문 교수님이 오셔갖고 내 기분 되게 좋아요. 아니,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고. 예. 이게 바이올린이고, 자, 그 다음에 뭐냐면 트레오닌이에요, 트레오닌. 트레오닌 굉장히 중요합니다. THR입니다. 스페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2개하고 5개니까 3개가, 요게 2개가 비슷하고 요 3개가 조금 다릅니다. 아, 이거 좀 밑에 적어야 돼요. 이 공간을 잘 확보해야 돼요. VAL, 바이올린, 트레오닌, THR. 그 다음이 뭐냐 하면 트레오닌 다음에 뭐라 했죠? 누리아라 그랬죠? 누 할 때 누신입니다. 누신, LEU. 그 다음에 누리아, 리잖아요. 리신입니다. 리신. 엄청 중요합니다. 리신의 교사설 구조를 모르고는 노화의 종말 그 책을 끝까지 이해 못합니다. 교사설 구조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네. 자, 리신. 그 다음에 있는 게 뭐냐 하면 아니까네 뭐냐 하면 알라린입니다. 아르기닌. 알라린이 나왔잖아. 아르기닌이요? 아르기닌 엄청 중요합니다. 아르기닌 바스프리신 할 때 혈압 그 뭡니까? 그거하고 관계 있어요? 기억하고도 관계 있습니다. 아르기닌. 내과학에 엄청 중요합니다. 아르기닌. 됐어요. 자, 요 5개 분자씩. 그 다음에 요 5개 해야 되는데 빡빡하네. 좀 한번 해봅시다. 자, 바이올린. 요서부터는 잘 따라와시면 좀 어렵습니다. 요까지는 그냥 축기를 써서 나왔는데 요거는 바이올린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일단 요거 바이올린하고 트레오닌은 첫 번째 요 교사설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CH입니다. CH2가 아닙니다. 자, 요렇게 탁 적고 나면 느낌 많이 돼요. 야, C하고 H 결합이 진짜 중요하구나. 생물학에 아주 그냥 강하게 있는 거구나 하는 거라. CH나 CH2. 이거 보세요. 전부 다 끝에 뭐예요? CH2, CH3 이거밖에 없잖아요. 됐죠?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이 패턴이 보여요. 그러면서 그 중에 CH3가 아세틸기고, 와, 그건 굉장히 도민하다. 아세틸 살리실산이 뭔지 알아요? 그게 아스피린입니다.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또 오늘 내가 하나 들어가는 거 알았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그래서 CH2, 그 다음에 CH 계열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요 3개는 뭐냐 하면 CH2입니다, 요거 2개는. 요렇게 대칭으로 기억하셔야 돼요. 자, 얼마나 재밌는가 한번 보세요. 요게 대칭화하고 순수합니다. 됐죠? 단순한 CH, 조금 복잡한 CH2 3개. 네. 자, 이게 대칭이잖아요. 순서가 됐죠. 자, 그 다음에 보세요. 2번째 올라갑니다. 요 CH 있는 요 CH2 이렇게 있는 데서 그 다음 단계는 요대로 끝나면 순서에 이게 되죠. 왜냐하면 이거보다 이게 난이도가 높잖아요. 이게 순서입니다. 그럼 당연히 의식 속에 이거보다 더 복잡할 거라고 예측하셔야 돼요. 이게 바로 순서의 법칙입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한번 해놓으면 평생 안 잊어버려요. 자, 요것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간단합니다. 요것도 그냥 또 대칭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 자연의 설계도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대칭이 뭐냐면 가장 간단한 게 뭐겠어요? 요거에 카본이 오는 겁니다. 그럼 뭐가 오겠어요? 정답 해보세요. 이제 지금 정답 달아갈 수 있을 겁니다. 몰라도 달아갈 수 있을 겁니다. 뭐가 와야 돼요? H2가 와야 돼요? H3가 와야 돼요? 설이죠. 이제 능력 있죠. 카본이 파리스 4개라는 이 법칙이 처음부터 끝까지 지배합니다. 요거는 그다음부터는 암기 안 해도 됩니다. 사실 이 대칭 순서 법칙을 그대로 따라온 사람은 요거는 당연히 H3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걸 한참 하다 보면 이제 틀릴 수도 없어요. 틀려도 금방 알아요. 내가 어디 틀린지.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요소까지 갈 때 순서의 법칙이잖아요. 딱 하나만 바뀐다 그 말이잖아요. 자, 바꿔보세요. 그럼 바꿀 때 이거는 바꿀 수가 없죠. 요거 같은 룰이니까 반드시 요거에서 격가지 중에 바뀌어야 되잖아요. 예. 그것도 해서 보시면 요거는 고도 요거만 바꾸면 돼요. 그 원칙이 뭐냐 하면 요거는 CH3 하나는 두고 한꺼번에 2개를 다 바꾸는 경우가 없어요. 그럼 이쪽으로 가버려요. 하나만 바꾸면 요거 뭐겠어요? OH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생물학 조금 한 사람은 벌써 감 잡아야 돼요. 트레오닌하고 세린이 인상기가 잘 갖다 붙더라. 기가 막힌 짓이 갖다 붙어요. 그럼 단백질 이름 확 알게 돼요. 요거 떨어져 나오고 세린하고 같잖아요.
떨어져 있지만 같은 산성 아미노산이에요. 양성자가 떨어져 나고 팔이 딱 나타나잖아요. 그 팔이 악수하는 팔이에요. 다른 거하고 결합해버려요. 예. 기가 막히는 거예요. 기가 막혀. 자, 요거 2개 끝났어요. 자, 그럼 누시는 어떻게 되냐면 어렵습니다. 누시는 요거에서 요 단계를 반복하는 겁니다. 요 순서, 대칭하고 순서를 같이 썼는데 다 반복을 하니까 CH가 와야 되겠죠. 그 위에 갖다 꽂아보세요. 세상에. 얼마나 아름다워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대로 갖다 꽂으면 돼요. 그렇게 돼 있어요. 요걸 요거에다 갖다 꽂으면 돼요. 이렇게 자꾸 하다 보면 자연의 설계 원리가 어떻게 됐다는 걸 우리 브레인이 패턴을 알게 돼요. 그때부터 공부가 가속이 됩니다. 네. 자, 됐죠? 자, 그럼 니신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니신부터 너무 간단합니다. 니신은 진짜 분자 구조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안 늙으려 하면 요걸 알아야 돼요. 지금 그 500페이지 노화의 종말이라는 그 책을 이번 강의 꼭 사보세요. 그 사보면 그 책에 니신이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DNA 인출하는 니신의 이 클림핑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려면 이 니신은 팔이 길다.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팔이 길어갖고 DNA 인출을 못하도록 요게 감습니다. 딱 막 클리핑을 해버립니다. 팔이 길어요. 그래서 팔은 전부 다 뭐냐면 지방질 그 나선들입니다. 그게 뭐냐면 CH가 몇 개나 있나 하면 이거는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4개 다 적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만 적어줄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4개나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적는 게 한번 적어줄 필요 있어요. 얼마나 이게 사설이 긴가. CH가, 자, CH2에 한번 쳐봐야 돼요. 이게 팔이, 이게 4개나 붙어 있습니다. 길어요. 길기 때문에 DNA 이중 가닥을 야가 팔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감싸줍니다. 딱 한 가지. DNA는 주로 마이너스 전기를 띠습니다. 그러면 요거하고 결합, 팔이 클림핑을 하면 DNA 마이너스하고 이 히스톤의 꼬리에 있는 이 니신의 이 겨사슬이 요렇게 클림핑 해줍니다. 그러면 요 니신 끝에는 전기를 띠야 돼요. 이게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결합을 해주려면. 그래서 요게 마이너스, DNA가 마이너스인데 요거는 플러스를 해줘야 돼요. 이게 후속 유전학 지식에 거의 한 20%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어떻게 되냐면 이게 4개가 붙었는데 여기에 C가 하나 붙습니다. 붙고 그 다음에 여기에 드디어 전기를 띈 게 붙는데 요거에 곧장 붙습니다. 곧장 NH 설입니다. 자, 설인데 잘 들었어요. 아까 그 질문이 바로 질문 답 볼게요. 여기에 있는 빨간 거 하나 쓸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늙고 죽는 겁니다. 아주 단순하시게 이야기하면. 우리 죽음의, 늙음의 궁극적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 리신이라는 아미노산의 겨사슬이 플러스 전기를 뗐다는 이 사건을 인해갖고 DNA를 가다 놓는데, 여기에, 요거에 아스텔기가 붙습니다. 요 장치는 플러스 되어 있는 요거는 생명을 살리는 건데, 요거에 플러스기를 띄버리면 전기가 없잖아요. 그럼 이게 부탁 서버립니다. 서버리면 이게 용술처럼 이렇게 후어져 있다가 이게 CH4가 낸 게 서버립니다. 서버 DNA 이중이 나옵니다. 나오면 거기에 전사조절 이제 갖다 붙고 해갖고 DNA가 인출돼갖고 단백질을 만듭니다. 그때 단백질을 만드는 거는 이 세포가, 늙은 세포가, 젊은 세포가 하면 괜찮은데 늙은 세포가 그러면 안 좋은 DNA를 갖고 단백질 만들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게 바로 노화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해하는 관건이 요 구조입니다. 자, 아르기닌은 이렇게 적는 대신 이제 간략하게 적을게요. 요게 3개입니다. 이것도 팔이 굉장히 깁니다. 됐죠? 그 다음에 아르기닌은 여기서 좀 다릅니다. 여기서 NH가 나옵니다. 이건 또 어렵습니다. 또 NH가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NH2가 2개나 붙었습니다. 여기는 더 어려워요. 여기는 이중 경협 이렇게 나놓고 여기다 플러스를 또 해놨어요. 여기 플러스 띱니다. 이게 왔다 갔다 합니다. 요 과정을 모르면 또 이것도 헷갈려요. 아르기닌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또 우리 인체에서. 됐어요.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요 밑에 그러면 5개. 이제 마지막 5개입니다. 마지막 5개. 발트, 누리아. 마지막에는 뭐냐면 일매 트위터.
일매가 뭐 있죠? 일매 뭐죠 하더라고. 나 잘 모르겠는데 트위터가 뭔지 알죠? 트위터 다 하잖아요. 트위터질 한다 그러잖아요. 그 일매 트위터를 암기를 했는데 그건 뭐냐면 일매 트위터는 저겁니다. 아이솔루신, 디솔루신 1, 매는 메치오닌. 자, 이쪽은 진짜 어렵습니다. 이거 잘하면 이제 단백질이 다 보입니다. 일매, 트위터 할 때 트는 뭐냐면 트위터는 사실 트위터가 아니고 트위터입니다. 그래서 페닐, 프로린, 트위터가 아니고 트위터라고 암기하고 그게 트가 아니고 퍼라고 하시면 돼요. 그게 더 잘 암기가 됩니다. 그걸 정확히 맞추기보다 살짝 4톤으로 맞춰놓으면 자기가 수정을 해요. 그래요. 프로린입니다. 프로린, 그 다음에 일매, 위잖아요. 위는 뭐냐 하면 이게 프로린이고 위는 휘터입니다. 히스티딘. 마지막 터는 뭐냐면 트립토판입니다. TRP입니다. 이게 가장 어려워요. 요걸 세 가지로 분류했는데 요서는 요 세 가지는 아주 특이합니다. 야들은 집을 지어요. 그러니까 벤젠고리 같은 비슷한 게 나와요. 벤젠고리 요 두 개는 요건 너무 간단해. 요수 내가 배당을 했는데 요 5개를 언제든지 그릴 수 있고 교사서를 알면 생물학 보는 관점이 확 달라집니다. 예. 자, 요거는 뭐냐면 힌트가 뭐냐면 야의 이소모라제 쓰면 됩니다. 야하고 원자가 동일합니다. 근데 그럼 바꾸면 어떻게 되냐면 야는 CH가 나오고 여기에 CH3가 1로 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CH2가 붙고 여기에 CH3가 붙습니다. 전부 다 전기 중성입니다. 그러니까 야들은 뭐냐면 반데르발서, 그러니까 약한 소수성 인터액션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많으면 야들은 소수성이 있기 때문에 소수성은 뭐냐면 자, 단백질이 있다면 이건 상식으로 아세요. 세포 속에 단백질이 있다면 단백질 바깥 면은 전부 다 물이잖아요. 그래서 물하고 친한 아미노산들은 세포 단백질 바깥으로 배회를 합니다. 그거 하나만 알아도 이러면 응용이 무시합니다. 그 다음에 물을 싫어하는 소수성은 안쪽으로 갑니다. 안쪽으로. 그 다음에 야들은 전기를 안 띱니다. 안에서 전기 띄면 골치 아파. 그러니까 안으로 들어가갖고 하는데 야들 개사슬이 참 이거 공부하면 묘해요. 단백질이라는 게 어떻게 됐냐면요. 참 오묘해요. 이 결합들이 공유 결합이 드물어요. 공유 결합은 유일하게 쓰는 게 이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게 항상 이야기해요. 시스템만이 이 고대 딱딱하게 해주고 단백질이 딱딱하면 안 돼요. 단백질은 어떤 애들 하면 너무 물렁해도 안 되고 딱딱해도 안 되고 그 적당한 중간의 값을 갖는데 왜 그런 값을 갖느냐 하면요. 환경에 적응함에 따라서 단백질 전체가 율동을 하면서 그걸 맞춰줘요. 기가 막힙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세포가 살아간다는 이게 동적 다이민을 심지어 뭐냐면요. 내가 어제 읽었던 그 최근에 산 교과서에 이런 말이 나와요. 실제로 단백질이 물 속에 녹는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생각을 해보면 단백질이 이 세포 속에 1억 개가 넘는다 그랬잖아요. 그 아들이 세포에 있는 물에 녹아요. 녹는데 내가 또 최근에 읽은 중에 이런 대목이 나와요. 이런 거 한 문장 읽으면 진짜 공부할 맛이 나요. 단백질 덩어리 하나하고 바로 옆에 있는 단백질 사이에 물이 있는데 물 분자 한 3개 정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래 있는 거예요. 내가 단백질이고 여기 있는 분들이 단백질이라면 그 사이에 물이란 얇은 분자 3개 있는 사이마다 단백질이 만날 정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도 전부 다 분자 상태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물이 그냥 많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런 거시적 상태의 물 같으면 단백질 다 녹아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이게 전부 다 단백질에 작용하는 게 열쇠 자물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열쇠 구멍, 단백질에 구멍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구멍에는 물 분자가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멍을 형성하고 있는 아미노산들은 물을 쳐밀어내는 소수성 분자들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이제? 그래갖고 요 열쇠 들어가는 그 구멍이니까 물이 들어올 거 아니면 들어오잖아요. 열쇠도 들어오는데 그러면 물 분자는 밀어내게끔 이 아미노산이 배회를 해준다는 거예요.
아, 이 공부는 진짜 하고 싶어요, 내가. 우주론부터 인간 모든 것들이 이 정밀한, 이게 아미노산이 몇 개요? 수천 개요. 수소 원자로 지금 10만 대군이요. 얘들이 자동적으로 알아서 해준다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 뭐냐면, 이 아미노산 결산 20개의 상호작용을 이게 30억 년 동안 지나오면서 얘들이 최적화돼 가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소루신입니다. 그 다음 메치오닌 중요합니다. 메치오닌. 자, 메치오닌은 황이 들어있습니다. 황. 메치오닌은 CH2가 2개 있습니다. 요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CH2가 2개 있고, 그 다음에 황이 그냥 들어옵니다. 황이 그냥 들어와요. 그래서 메치오닌은 굉장히 특별한 기능을 합니다. 모든 박테리아부터 아미노산이 딱 들어오면 아미노산 서열에 맨 첫 번째 꼽는 것이 메치오닌입니다. 기억나시죠? 메치오닌부터 옵니다. 서열에. 네, 메치오닌이 오고 그 다음에 다시 CH3가 옵니다. 참 놀랍잖아요. CH2, CH3는 생명이 버릴 수 없는 무엇입니다. 아시겠어요? 그 CH2, CH3는 생명이 결코 버릴 수 없는 우주론적으로 필연적으로 갖게 되는 원자들입니다. 그래서 아세틸코 엔자임에 뭐가 3개 들어있어요. CH3 이게 들어가 있잖아요. 나는 보여요. 이걸 계속 적어다 보면. CH2, CH3는 이거 사설이 많은 걸 석유, 휘발유, 기름 다 이거잖아요. 지방, CH3입니다. 자, 요거 3개 가장 어렵습니다. 프로린은 이 전체 아미노산하고 완전히 다른 아미노산입니다. 심지어 완전히 다릅니다. 이거는 다르다는 걸 구조를 해드릴게요. 지금까지 했는 거 이거는 안 건드렸잖아요. 프로린은 이 2개를 건드려요. 괴사설이 전부 요거만 있잖아요. 그런데 프로린은 여기도 팔이 나가요. 그럼 뭐죠? 감 잡아야 돼요. 자, 기둥이 2개예요. 기둥이 하나면 터닝을 할 수 있어요. 기둥이 2개면 면이잖아요. 면은 돌릴 수가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 프로린이 아미노산 사소수를 딱 꼽히면 이게 뭐냐면 각이 꺾인다는 거예요. 회전은 못하는데 완전히 방향을 바꿔준다. 면이 접혀져가 방향을 바꿔준대요. 그 다음 뭐냐면 야가 프로린이 딱 들어가면 아미노산 전체 구조가 스테빌라이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잡한 아미노산에 칸막이 판때기를 집어넣는 게 프로린이에요.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힙니다. 프로린. 그래서 그 구조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뭐냐면 프로린에는 N하고 C에서 시작해요. 2개 다 나와요. 요게 아주 유니크합니다. 프로린은. 그래서 이거는 일반적인 아미노산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작년도 이 강의 기억납니까? 이쪽에 할 때 지금 여기서 없었다. 여기 할 때 콜라겐 이야기 무지하게 많이 했죠. 콜라겐에 들어가는 아미노산 3가지 기억납니까? 프로린, 알라닌, 글리신 기억나죠? 프로린에 또 뭐 들어가요? 하이드록실 프로린. 요 4가지잖아요. 프로린이 무지하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콜라겐은 밧줄이잖아요. 견고해야 되잖아요. 이제 이해하셨나요? 이게 들어가면 단백질이 스테빌라이즈 견고해진다 그랬잖아요. 프로린 덤백입니다. 이제 이거 교사술 이해하면 이제 막 지식이 막 갖다 붙어요. 견고하게. 프로린. 자, 빨리 하겠습니다. 요렇게 해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어렵습니다. 요렇게 그냥 올라가요, 프로린은. 그래서 이어서 CH2. 여기서 CH2. CH2로 갖고 아예 얘들은 집을 지어버렸어요. 얼마나 CH2 3개가 있습니다. 프로린. 암기할 필요도 없죠. 이제 평생 기억에 남을 겁니다. 야, 나중에 한번 이 아미노산만 따로 띠내가 특강을 한번 해야 되겠어. 아미노산만 갖고. 죽음까지 아미노산을 보는 거죠. 자, 됐죠? 자, 히스티딘은 또 놀랍습니다. 히스티딘부터는 벤젠고리가 나옵니다. 히스티딘은 어렵습니다. 요렇게 갖고, 요거에 첫 만나는 게 CH가 되고, 그 다음에 C가 옵니다. 난 이거 어떻게 한겠냐면 히스토리, 역사의 횃불을 들어라 이랬어요. 그럼 횃불 하는 거 성화 있잖아요. 요렇게 성화 그걸 만들어야 돼요. 횃불 타는 성화를 요렇게 만들었어요, 저는. 요렇게 해갖고 요거에 뭐가 들어갔냐면 요쪽에 N이 들어가고 요 대칭입니다. 요거에 N이 들어가면 대각선 대칭에 요렇게 N이 들어갑니다.
요거에 C가 들어갑니다. 그럼 요 대각성에 C가 붙습니다. 그렇게 암기하세요. 그리고 요게 이렇게 결합됩니다. 성화 이렇게 불타면 되잖아요. 역사의 성화를 불태운다. 그렇게 되고 이중결합이 요거 H가 다 붙습니다. 요건 당연히 붙죠. 당연히 H가 붙고 그 다음 이중결합이 요거 하나 형성됩니다. 카운트 해보세요. 훈련. 이중결합 이렇게 됩니다. 2개 있습니다. 자, 요게 맞나요? 이렇게 적으면 이제 답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요거 지금 틀렸다 그 말해야 돼요. 2가 되죠. 예, 요거밖에 없습니다. 예, 히스티딘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도 히스티딘. 히스티딘에서 지금 요거는 내가 이제 다음 단 진짜 고급 이론은 뭐냐 하면 요거에 자 우리 자 질문 봤어요. 자 주목. 자 이 질소의 팔이 몇 개입니까? 빨리 카운트 해보세요. 지금 요거에 3개요, 4개요? 4개잖아. 확실하죠? 요 수수가 있으니까 4개죠. 4개면 요것도 보세요. 요 팔이 4개죠. 4개는 플러스 붙여야 돼요. 이해하시나요? 자, 근데 이것은 굉장히 미묘해요. 지금 고급 생화학책이 뭐라 그러냐 하면 요게 그 다음 단계인데 이게 사실은 생리 조건에서는 전기를 거의 안 띈대요. 전기를 띄기도 하고 안 띄기도 하는 그런 묘한 상황이 벌어진대요. 그것 따라가고 단백질의 고동한 기능들이 상당히 변성이 일어난대요. 달라진대요. 미묘하게. 그럼 주변 조건에 따라 다 달라진대요. 이거는. 요거는 반드시 띄는데 요거는 동일한데 요 플러스 전기는 보통 생리 상태에서는 이게 사라진대요. 근데 조건이 달라지면 또 플러스로 나타난대요. 또. 그거에 따라서 또 미묘하게 겨사슬 역할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여튼 그 정도. 자, 마지막 트립토판. 트립토판은 빨리 합니다. 자, 동일해요. 동일이 CH2가 오고 그 다음에 자, 요거 있습니다. 요까지 오는데 요거는 C가 딱 하나 있고 일단 암기부터 하세요. 요렇게 있고 요 팔이 요렇게 가서 요 N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각형을 그려주면 돼요. 일단 이거 특히 히스티딘하고 트립토판 프로는 이거는 훈련 많이 해야 됩니다. 예, 이거는 그냥 줄 되는데 이거는 잘 헷갈려요. 요거에서 또 책마다 구조가 조금 달리 그려놨어요. 그래서 이중으로 헷갈리는데 이 그림들은 내가 어떤 식으로 했냐면 요거 질소 요렇게 갖다 갖고 요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벤젠고리가 나와요. 자, 이렇게 되면 이중결합이 어떻게 되는가? 이거 이중결합 한번 따져보세요. 그게 공부가 돼요. 요거는 반드시 요거는 전부 다 카운트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 전부 다 요 코너에는 수소가 있기도 하고 해요. 그건 훈련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해주면 돼요. 네, 끝. 자, 요게 마지막 트립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 플러스 해갖고 여러분들 암기해야 될 게 있습니다. 중요한 거. 여기에 보통 이제 유전자 코드 이런 거 읽으면 이걸 전부 약자로 합니다. 약자로 할 때 요게 뭐냐면 A에서 P가 약자로 뭐냐 하면 요게 N입니다. 일단. 아스파라긴이 요거는 암기를 하셔야 돼요. 이건 반드시 암기해야 돼요. 요게 N으로 쓰고 요거는 뭐냐 하면 요게 E입니다. 요게 D고, 요게 Q입니다. 암기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요렇게 되는데, 티로신이 뭐냐 하면 Y입니다. 트립신이 Y고, 트립토판이 뭐냐 하면 뭐죠? W입니다. 트립토판이 W. 예. 나머지는 전부 다 앞자 쓰면 되죠. 무슨 말인지 알죠? 나머지는 앞문자 쓰면 됩니다. 그래서 앞문자가 중복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이거 아르기닌은 뭐겠어요? A가 이거 중복되잖아요. A가 또 하나 있죠? 알라닌 있죠? 그러면 알라닌은 뭐냐면, 예를 들어 줄게. 알라닌은 A를 씁니다. 그럼 아르기닌은 A를 쓰면 안 되죠? 충돌하죠? 그래서 아르기닌은 뭐냐면 R로 씁니다. 네, 그거 다 암기하셔야 돼요. 그거 특히 유용합니다.
교과서나 논문을 보면 이거 다 쓰고 전부 약자를 씁니다. 알았어요? 약자. 자, 요거 충돌하잖아. 이걸 뭐죠? 이거 그 유명한 K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쓰느냐 하면, 히스톤 코드를 이렇게 씁니다. 예를 들면, 이거 하나 예를 들게요. H, 빨갛게. 요런 거 하나 알면 진짜 지식이 됩니다. H3, K9, Me2 이렇게 적을 수가 있어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요때 이제 이 K는 뭐죠? 예, 리신이란 말입니다. 리신인데 요 쿠는 뭐죠? 교사설 에너지 카운트가 9번째 아미노산이란 말이고 Me는 뭐죠? 메칠레이션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 아미노산의 리신의 메칠레이션이 일어납니다. 메칠이 일어나는데 메칠레이션이 아르기닌은 3가지, M이 3번 일어날 수 있고 리신은 2번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1을 적을 수도 있고 2를 적을 수도 있고 3을 적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예. 그래서 메치오닌이 됐다는 거예요. 이걸 뭐 1이 적든지 적습니다. 요거는 뭡니까? 히스톤 단백질 H3란 말입니다. 전부 다 이게 히스톤 코드입니다. 이렇게가 쭉 하기 때문에 이게 K가 붙고 뭐 온갖 것이 붙는데 이거 모르면 안 돼요.